안녕하세요. 오늘 생성형 AI 모니터링과 AI 기반 데이터 옵저버빌리티 혁신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데이터도 코리아 이누리 SE입니다. 먼저 그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고 저희 데이터도 솔루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파운드리 AI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89%가 젠 AI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62%가 이미 조직에서 젠 AI를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고객사분들께서도 이미 젠 AI를 도입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파일럿 단계의 POC를 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조직 차원에서 이미 젠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트렌드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50%는 검토하고 있고 8%는 거의 전사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차원에서 봤다면 전체 시장의 성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 2024년 대비 2030년에 가면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거의 30% 이상 급격하게 성장하고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2025년에서 아마 향후 5년 안에는 거의 젠 AI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접목이 거의 다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련해서 우려가 있어요. 우려가 있는데 응답자의 24%는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직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세요. 그리고 54%는 생성형 AI 자체가 조직의 리스크, 위험으로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조직에서 회사에서 생성형 AI 도입해가지고 서비스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도입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한 34%가 효과적인 AI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많은 우려와 그 고민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AI와 LLM 도입에 그 기술적인 장애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술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너무 많은 기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스택들, 랭체인, 베드락, 오픈 AI 사용할 수 있는 스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과 서비스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테크 스택을 도입해야 되는지도 조금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술 자체가 너무 많고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트러블 슈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생성형 AI를 구성하는 기술의 그 레이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따 같이 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이 어렵고 관련해서 모니터링 비용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오늘 데이터독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데이터독 모니터링 혁신 전략 해결 방안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AI 기술 스택에 맞는 모니터링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 스택이 있는데 이거에 적합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보안과 비용 관점에서의 리스크입니다. 생성형 AI도 관리 측면에서 보안, 그 다음에 비용 이슈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자동화된 AI 옵스라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를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굉장히 많이 도입 추세인 생성형 AI를 아까 살펴봤는데
품질 관리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시면은 사실 생성형 AI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가 굉장히 여러 레이어가 있어요. 뭐 전처리부터 토큰 분석, 그 다음에 외부 문서를 참고해가지고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한 이제 레그라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과정까지 굉장히 여러 레이어가 있습니다. 과정별로 트러블슈팅 하려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현재는 그 로그 남겨서 하시는 고객사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터미널 열어서 이제 떨어지는 로그를 보면서 이제 맨눈으로 살펴보면서 뭐 에러 메시지 보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LM 챗봇이 답변을 주기까지 굉장히 여러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로그를 뒤져서 모니터링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한번 그럼 데이터독에서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목 구간 분석인데요. 챗봇 서비스가 병목 구간도 있고 토큰 비용 관리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화면처럼 각 구간별로 저희는 레이턴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된 토큰 예상 비용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보입니다. 토큰을 얼마 사용했기 때문에 예상 비용은 얼마입니다도 저희가 분석해드리고 참고로 별도의 요약 페이지에서는 어떤 호출에서 가장 토큰을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한 비용 대시보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챗봇의 병목 구간 및 에러 분석을 한번 저희가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면을 여시면 이제 고객의 질문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프트 카드 제공을 하나요? 이렇게 챗봇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챗봇이 답변을 하고 이제 관련돼서 각각의 어느 스텝에서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이제 트레이스 측면에서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에 각 스텝별로 이제 뭐 벡터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전처리라던가 아니면 오픈 AI 호출이 있었다. 이런 스텝들에 대해서 왼쪽에 순서대로 나오고 이 스텝에서 수행되었던 뭐 인풋이나 결과값과 같은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실행이 됐고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그 결과값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 호출에 따른 비용도 같이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제 토큰 얼마 썼고 이제 비용이 얼마인지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챗봇의 병목 구간 및 에러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 LLM 챗봇 서비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처럼 제대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벡터 DB를 검색해서 원하는 답을 잘 줬는지도 있지만 두 번째로 레이턴시 측면에서 어느 리퀘스트에서 얼마나 걸렸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인프라에 올라가 있고 그럼 관련된 로그는 어떤 게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런 연계 분석이 APM 트레이스라는 저희 데이터독의 강력한 모니터링 기능과 결합해서 굉장히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LLM 서비스를 만드시는 이제 뭐 엔지니어 분들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엔지니어도 뭐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트러블슈팅하기 굉장히 편리해지십니다. 두 번째는 답변 품질 관리인데요. 답변이 제대로 나가는지 모니터링이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해서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AI 할루시네이션 현상. 혹시 여기 계시신 분의 뭐 부끄러울 수 좀 있겠지만 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혹시 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몇 분 계시네요. 할루시네이션에서 일단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챗GPT 쓰시다 보시면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물어봤는데 답변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되게 그럴듯하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유는 LLM 챗봇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자의 말의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답변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지만 진짜처럼 답변이 나갈 수 있어서 이제 기업용으로 이제 LLM 챗봇을 도입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한번 그래서 같이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챗봇한테 물어봤는데 슈퍼 환불비가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0만 원이라고 한다. 사람, 고객센터가 하는 말이랑 챗봇이랑 말이 달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든 챗봇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큰을 기반으로 비슷한 답을 유추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 같은 답이 그럴듯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 고민이 되죠. 뭘 봐야 되지? 이 사람이 챗봇한테 어떻게 질문한 거지? 답변은 정말 그렇게 나간 게 맞은 걸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응답값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유저 아이디 기준으로 일단 검색을 해봅니다. 데이터도 LLM 옵저버빌리티를 활성화하시면 검색창에 유저 아이디별로 검색을 해서 이 사람한테 실제로 나갔던 답변의 기록을 저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대도 편리하게 필터링을 해서 이 시간대에 이 유저한테 나간 답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답변 분석을 볼 건데요. 실제 사용자 질문이 있었고 답변에 대해서는 그 AI 할루시네이션, 이 환각 형상에 대해서 오류사항을 탐지한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분석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뭐 $50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5만 원이라고 환불비가 그랬는데 실제로는 20만 원이다. 이런 것들을 컨텍스트랑 같이 제공해서 답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잘못 나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보안 측면이 있는데요. 챗봇이 민감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으로 오작동을 하면 어떻게 모니터링하죠?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생성형 AI 챗봇의 이제 로직 자체가 유저랑 대화하면서 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셀렉트 문에 대한 패스워드에 대한 결과값 같은 것들을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명령해가지고 이 챗봇이 민간 정보를 유출하도록 이제 잘못된 입력값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 데이터도 콘솔에 보시면 왼쪽에 퀄리티, 답변의 퀄리티 측면에서 얼마나 적합한 답이 나갔는지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악의적으로 뭔가 챗봇이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HTTP URL 스캐너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챗봇이 답변을 했는데 민감한 조직의 URL을 제공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제공되지 말아야 URL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답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텍트 해가지고 탐지해서 우리 챗봇이 보안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씩 예시를 살펴보면 유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드롭 테이블 유저에 대한 링크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챗봇한테 말을 건 거예요. 사실 SQL 인젝션 공격 아시죠? SQL 인젝션 공격에서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고객사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유저 테이블을 전체 날리라는 이제 공격 명령을 이제 시도하면 이제 챗봇이
잘못하면 그 공격을 수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탐지해서 문제가 되는 악성 유저를 또 탐지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엔드-투-엔드 트레이스 관점에서 LLM 챗봇에 대한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적인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병목 구간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나 비용 측면에서 토큰 사용 측면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안적으로 프롬프트 인젝션 아니면 답변의 퀄리티 측면에서 아까 환각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던 할루시네이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도 LLM 옵저버빌리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저희 데모 부스에도 소개하면서 질문 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데모 부스에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관리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병목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스파크 잡 모니터링 할 때 고객사에서 이 화면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머신러닝 클러스터가 어디서 오래 걸렸는지를 원래 보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보이고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타임에서 오래 걸렸다. 이 말인즉슨 리소스 놀고 있는 리소스가 되게 많다를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잡 모니터링이라는 스파크 잡 모니터링 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해서 병목 구간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병목 구간은 사실 리소스 비용이라도 관련이 돼요. 그 빅데이터, 머신러닝 데이터, 빅데이터, ETL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시는 고객사의 고민은 이 데이터를 잡을 실행할 때 너무 오래 걸리면 사실 레이턴시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비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비용적인 바로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도 잡 모니터링을 활용하시면 예를 들면 권장 인프라 스펙 같은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M5D4X 라지 인스턴스 쓰고 계시는데요. MD5 2X 라지로 바꾸시면 1년에 얼마가 줄어듭니다라는 이런 권장 인프라 스펙도 저희가 자동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비용적인 관점에서 고민 포인트가 해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스트림 분석 차원에서는 메시징 큐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프카 같은 메시징 큐랑 그다음에 데이터 잡 같은 스파크 머신러닝 클러스터를 같이 쓰시는 조합도 아마 아키텍처적으로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카프카의 이제 메시징 큐, 프로듀서 컨슈머랑 그다음에 머신러닝 클러스터 스파크 잡과 관련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모듈로 어디서 데이터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이 화면처럼 모듈을 보여드립니다. 이거의 장점은 데이터독의 특장점인데요. 보통 카프카 이제 컨슈머 렉 같은 거 계산하시려면 어떤 구간에서 얼마나 걸린다를 계산하시려면 그 매트릭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그 레이턴시 계산하는 매트릭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레이턴시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어도 한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이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빨간색으로 조그맣게 느낌표로 하이라이트가 돼요. 이 부분은 AI가 이제 아노말리를 탐지하기 때문에 카프카의 렉이 있다던가 스파크 잡의 그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느낌표로 표시를 해서 탐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쉬운 예시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파크 잡 모니터링을 하는데 데이터 엔지니어 분이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머신러닝 클러스터 실행 비용이 너무 증가하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유유자원이 많아서 비용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잡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죠. 놀고 있는 인프라, 이제 아이들 이제 인프라를 식별해서 머신러닝 클러스터를 조금 최적화해서 비용 줄이고 싶으신 거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희 데이터독에서는 이렇게 잡이 얼마나 실행이 됐고 실패율이 얼마나 있었고라는 이런 헬스 체크 외에도 보시면은
아이들 CPU가 지금 몇 프로고 그래서 예상 비용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 비용 기준으로 내림차순해서 가장 비싼 잡을 이제 한눈에 식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게 레코멘데이션이라고 이제 추천 쪽이 있는데 다음으로 살펴보면 추천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M5T에서 뭐 4X 라지를 2X 라지로 인스턴스 스펙을 다운사이즈하면 1년에 $3,000, 뭐 하나로 치면 뭐 4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한눈에 와닿지 않고 사실 인프라 스펙을 내가 뭐 어떤 거를 얼만큼 줄여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죠. 무턱대고 확 줄일 수 없으니까요. 근데 데이터독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어떤 스펙을 쓰면 얼마까지 절감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그런 예상도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행복해진 표정을 넣어봤어요. 이제 그 비용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좀 데이터 엔지니어분이 행복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고민을 얘기하십니다. 요새 비용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잡들이 최적화가 안 된 것 같다. 20분 걸려서 실패한 잡이 있는데 쉽게 분석이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비용이 많이 나온 이유가 오래 걸리는 잡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분석이 얼마나 쉽게 되지? 데이터 도구로? 그거 궁금하실 거예요. 보시면 저희가 아까 LLM과 비슷하게 APM 트레이스에서 쉽게 분석이 가능한데 보시면 각각의 이제 그 스테이지나 이제 쿼리별로 얼마나 몇 초 걸렸다를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스테이지에서 예를 들면 IO가 많이 차지했는지 컴퓨터 연산 쪽이 오래 걸렸는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로 말씀드리면 특정 스테이지에서 IO가 한 50%, 그 다음에 컴퓨터가 40%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상위 이제 원인으로 타임을 많이 잡아먹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해시 어그리게이트라고 해서 해시 어그리게이트 연산에서 그 중에서도 오래 걸렸다라는 상세 분석도 가능하고 또 왼쪽 하단에 보면 이 데이터 주고받았던 볼륨 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크린샷 예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볼륨 크기가 6기가, 6기가는 좀 상당히 이제 워크로드가 높은 이제 데이터 용량인데 6기가라는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IO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분석을 굉장히 쉽게 그 스파크 관점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AI 옵스로 그럼 이 모든 것을 같이 통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I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그러면 잊지 말아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리다시피 데이터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AI 뭐 파인콘이라던가 뭐 파인콘 같은 벡터DB, 뭐 랭체인 같은 프레임워크의 매트릭 외에도 뭐 로그, 인프라, DB 굉장히 여러 가지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모니터링 대상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워치독이라는 AI가 있습니다. 워치독이라는 AI가 이런 각 영역에 대한 특이사항을 탐지해드리고 이게 관련된 루트커즈 분석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레이턴시나 에러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영향받은 다른 서비스는 무엇인지도 워치독 AI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츠 AI라는 저희 챗봇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츠 AI한테도 물어보면서 데이터독에서 발생한 지금 이슈에 대해서도 AI가 분석을 해줄 수 있게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로 자동화해가지고 마지막 단계로는 저희가 그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코드 버전을 롤백한다든지 아니면 오토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인프라나 이제 코드 관련한 자동화된 액션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특이사항에 대해서 그것들을 알람 받고 자동으로 연계해서 액션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저희가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0가지가 넘는 데이터 소스를 AI로 분석 가능한 플랫폼이고요. 정리하자면 저희는 이제 AI 서비스를 구성한 테크 스택이 굉장히 다양한데 퍼포먼스, 병목 구간 측면에서, 보안 측면에서, 그다음에 비용 관점에서도 통합 분석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데이터독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부분, 아노말리를 디텍션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안과 피녹스, 비용 관점에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챗봇을 통해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사실 어떻게 보면 LLM 챗봇이랑 뭐 스파크 작 같은 것들이 굉장히 테크 스택이 복잡하지만 데이터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따 나가시면 데모 부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